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신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기출 주요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삼각형 ABC에 3개 꼭지점 1개, 2개, 3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C를 뭔지 모릅니다. 그때 이게 수심의 좌표가 4,3일 때 외심 좌표 구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좌표 평면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X축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Y축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점은 3,6인 거니까 대략 어딘가에 이렇게 좀 간격을 좀 높일까요? A 3,6. 그 다음 B는 1,0인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B 1,0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죠? 네, C도 어딘가에 있긴 있는데 점 C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점 C는 뭔지 모르니까 P, Q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죠? 이제 누구를 그어야 되냐면 세 수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잘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 반대쪽에도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수심 좌표 있죠? 여기 있는 수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이 수심의 좌표가 4,3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쨌든 ABC의 외심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C점 P콤마Q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이게 수심의 좌표가 4,3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진짜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PQ 관계식 하나 얻어낼 거고, 두 번째 얘 수발이랑 얘 직선 기울기가 또 수직이다 이용해서 PQ에 대한 관계식 하나 2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죠? 얘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에 기울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요거는 3,6이랑 4,3에 대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연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수선의 발에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1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기울기가 파란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여기 기울기는 3분의 1이 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놈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BC에 대한 기울기 한번 쓰겠습니다. P-1 요거 분의 그 다음에 Q 얘는 3분의 1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고요.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P-1 얘가 3Q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P-에 3Q가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AC 기울기 그러겠습니다. 직선 AC 기울기는 P-3 요거 분의 그 다음 Q-6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또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P에 플러스 3 얘가 얼마 나오는 거냐면 Q-6 이렇게 튀어나오겠습니다. 그죠? 얘도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P 더하기 Q가 얼마 나오냐면 얘는 9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연립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둘이 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Q가 마이너스 8 나오는 거니까요. Q는 2가 나오고요. Q가 2가 나왔으니까 P는 자동으로 얼마? 7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게 따라서 점 C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이 나왔냐면 7,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A점, B점, C점에 대한 외심 좌표를 찾는 거니까 그냥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보통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두는 게 편하니까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y 더하기 c 이거 이꼴 0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거 원이 첫 번째 a점 3,6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3, 6 집어넣겠습니다. 이러면 3a에 플러스 6b 더하기 c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3, 6 집어넣으니까 9 더하기 36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4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0 지나야 되니까 1,0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요번에는 a 더하기 c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0을 집어넣었을까요?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요번에는 아까 7,2도 지나니까요. 7,2까지 함께 집어넣어 보시면 7a에 플러스 2b에 더하기 c 요거 이꼴 7,2를 집어넣었으니까 49에 4니까 얘는
마이너스 53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53 이렇게 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A랑 B만 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AB하고 여기 있는 AB는 달라요. 제가 좀 혼동을 들었네. 여기 있는 A, B랑 여기 있는 AB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서 이제 AB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2A에 그 다음에 플러스 6B 그 다음 얘가 얼마 튀어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4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양변 2로 나눠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A 플러스의 3B가 마이너스 2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도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좀 구분을 좀 줄까요? 예쁘게. 이렇게 두 개 연립해서 얘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연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띄어가지고 이렇게 좀 간격을 좀 구분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연립 한번 할게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에 걸 빼시면은 6A에 그 다음 플러스 2B가 얼마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52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양변 2로 나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변 2로 나누시면은 3A에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26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위에 거에다가 3배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위에 거에다가 3배를 한번 때리면 3A에 플러스 9B 얘가 마이너스 66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위에 거 다 할 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8B가 얼마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A는 자동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B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5y에 c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외심의 중심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외심의 좌표 한번 구해보시면 얘가 2분의 7,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는 2분의 7, B는 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둘을 더해라 라고 해놨으니까요. 6 나오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원의 방정식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y는 mx가 있는데 접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이 뭐 y절표는 a라고 해놨고 이 원과 만나는 두 점 중에서 A에서 더 멀리 떨어진 점을 B라고 하겠대요. A, B 길이가 13일 때 스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X축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Y축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원의 방정식을 표준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 Y-B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심이 5, B고 반지름이 5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얘는 X좌표가 5인데 반지름도 5라서 얘는 Y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서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일 거고 Y는 MX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MX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얘가 Y는 M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심을 지나고 또 기울기가 M짜리인 걸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찍혀져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5,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평행을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겁니다.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평행한 거니까요. m. 중요한 게 여기 원의 중심 5, b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 원의 방정식은 x-5에 플러스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림을 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얘 직선이 여기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a라고 해놨거든요. 그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점을 b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요놈 길이가 13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13이다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쌤 여기 그림을 좀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y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의 방정식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복제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원의 중심 5,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A점인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B점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얘를 여기 원의 중심에서, 지금 얘는 Y축이랑 접하는 거니까 Y축의 수선해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죠? Y축의 수선해발 한번 내렸으니까 얘는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요놈 길이는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여기 AB 전체 길이가 13이에요. AB 전체 길이가 13인데 반지름이 5기 때문에 여기가 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길이가 보라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 노란 색깔로 표기를 한번 해보면 요만큼의 노란색 길이가 얘는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정리를 쓸 수가 있느냐, 요거 할선 정리를 통해서 그 여기 길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핑크 색깔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여기 핑크 색깔 길이를 x 이렇게 둔다라고 치면은 할선 정리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 전체 길이, 그러니까 3 곱하기 13이죠. 걔가 x 제곱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3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39가 되어버려서 x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루트 3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러면은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의 y좌표 있죠, 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수발 내렸으니까 여기가 지금 y좌표 b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y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A점의 y좌표에서 이게 x만큼 위로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좌표까지 한번 구해보면은 A좌표는 여기 직선의 y절편이기 때문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b-5m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중심의 y좌표를 한번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A점의 y좌표 b-5m 이거에다가 x 길이 루트 39를 더하면 원래 y좌표 b가 나온다라는 등식을 셀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러면 b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양수 m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5분의 루트 3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m은 구하는 거니까 b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y는 mx라는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 5,b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r이 나온다. 됐죠? 요거 길이를 통해서 반지름 길이가 5가 나온다. 요거 등식을 통해서 스몰 b의 값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mx-y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m은 알아요. 5분의 루트 39라는 걸 알아요. 그죠? 편의상 그냥 문자로 두고 그냥 계속 쓸게요. 그럼 d를 한번 구해보면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 푼에 중심은 5,b인 거니까요. 절대값에 5m-b 얘가 원의 반지름 5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절대값에 5m-b 얘가 5배 하시고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등식이 완성됩니다. 그죠? 우리가 m값을 5분의 루트 39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절대값에 루트 39의 마이너스 b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5 곱하기 그 다음 루트 m제곱은 25분의 39야. 거기다 1 더하는 거니까 25분의 6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루트 25분의 64는 5분의 8인 거니까 오면은 8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스몰 b의 값은 결국에 루트 39의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 알파 값은 39가 되는 거고요. 베타 값은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알파랑 베타랑 더해야 되는 거니까요. 39 더하기 8입니다. 그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놓은 형태인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수직선 x축이 있고요. 얘는 x절편이 a짜리인 거고 기울기가 2짜리인 거,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거, 이렇게 뒤집어 올린 V자 모양의 그래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원이랑 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a 값에 따라서, 요거 x절편 값에 따라서 변화를 시켰을 때 이거 1개, 2개, 3개, 4개, 교점 개수 4개를 더했을 때 5개가 나오도록 하는, 이거 정수 k를 찾아라, x절편 k의 값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그죠?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x축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x축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 하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x축 하나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원의 그래프를 한번 원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 하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여기 1 콤마, 그 다음 중심의 좌표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요거 있는 V자 모양의 그래프를 좀 연장을 한번 해서 그려볼까요? 요것도 이렇게 연장, 그 다음 요것도 이렇게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V자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한번 연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x절편 a 값에 따라서 이제 요거 V자 모양의 그래프를 이제 움직여 볼 거예요.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볼 거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교점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다 보면은 처음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접할 때. 근데 당연히 여기 접할 때 y가 한번 찾아줘야 되고요. 요거부터는 이제 두 개 되다가 또 이제 접할 때로 찾는 거죠. 이렇게 또 접할 때 찾고, 또 이렇게 또 접할 때 찾고, 또 이렇게 계속 접할 때 찾고, 그 뒤부터는 빵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할 때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 언제 접하느냐, 접할 때를 찾기, 요게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접할 때 a 값을 찾아가지고 그 좌우에서 이제 교점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2짜리인 거니까요, 2x에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 직선이랑 얘 원방이랑 접해야 되는 거니까 d는 r을 통해서 접할 때 a 값, x절편 a 값을 한번 구해주겠습니다.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요, 직선의 방정식은 2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a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를 한번 구해보시면 d는 루트 5 요거 분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1,3이니까요 1,3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 절대값에 1,3 집어넣으니까 2 빼기 3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2a 더하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어차피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1배도 상관없으니까요. 그죠? 얘가 원의 반지름 루트 5분의 3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절대값에 2a에 플러스 1, 얘가 얼마? 3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맨 처음에 오른쪽 직선이 처음으로 접하게 하는 a 값은 2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절편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접하는 거고요, 1일 때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접하는 거고, 여기가 예쁘게 여기 1일 때, 원의 중심 1일 때도 예쁘게 접하는 거예요. 그죠? 직선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a 값이 정확히 1일 때, 요때 이렇게 접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얘를 동일하게 복제를 시켜가지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죠? 여기 기준이 얼마다? 여기가 x절편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A가 그렇게 2개 나오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1, 예쁘게 원의 중심에 x절편을 일치할 때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왼쪽 직선 있죠? 왼쪽 직선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a. 이번에는 얘 직선이 이제 접할 때 그때의 x절편 a 값도 한번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쟤도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 정리를 한번 해보면 2x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쓸까요? 2x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y에 마이너스 2a 이걸 0인 거니까요. d를 한번 구해보시면 d는 루트 5분의 원의 중심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1,3이니까 1,3을 한번 집어넣으시면 절대값의 5-2a가 됩니다. 그죠? 얘가 원의 반지름 얼마? 루트 5 요거 분의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따라서 분모는 동일하니까요. 절대값의 5에 마이너스 2a 얘가 얼마? 3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때 a 값 2개 나오는데 요때 a 값은 4 또는 1 이렇게 나옵니다. 4 또는 1. 그쵸? 어때요? 여기도 지금 1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의 직선이 또 원과 접할 때가 a가 되게 하는 값은 또 1로 원의 중심 1이라는 값으로 또 겹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가 왼쪽 직선이랑 접할 때인데 요것도 오른쪽으로 복제를 한번 시켜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때 x절편 값이 얼마냐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도 한번 마저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글자를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접할 때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번에는 왼쪽 거 복제를 시켜가지고 이것도 한번 지울게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k 값은 어차피 정수니까요. 정수 값에 따라서 한번 다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입니다. 이제 a 값의 정수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 2, 3, 4일 때 교점의 개수들 한번 쓰겠습니다. 됐죠? 얘가 a 값들, 그 다음 이때가 fa 값들입니다. 이때가 fa 값들, 네.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한번 써보면 이게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은 요거 직선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없는 거니까 여기는 빤개. 마이너스일 때 1개, 마이너스일 때는 이거 살짝 오른쪽 가는 거니까 2개, 0일 때도 2개가 되는 거고요. 1일 때도 예쁘게 2개입니다. 그 다음 2일 때도 2개, 3일 때도 2개, 4일 때 1개. 요거 오른쪽부터는 계속 0, 0, 0, 0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왼쪽일 때도 다 0개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연속된 몇 개를 더해야 되냐면 연속된 4개의 값들, 연속된 4개의 함수 값들을 더해서 5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k 값은 이렇게 연속된 거 4개 더해야 5개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연속된 거 4개 더해야 5개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얘가 첫 스타트 k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첫 스타트 k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됐죠?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2개 나오는데 그 2개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2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둘을 곱해라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4개가 있어요. A점은 4,0, B는 8,0, C는 4,8, D는 1,6이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x축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y축 하나가 있어요. 순서대로 점들 한번 찍어보면은 A점은 4,0이니까요. 여기가 A점 4,0, B점은 8,0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8,0. 그 다음 C점은 4,8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C점이죠. C점 4,8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D는 1,6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D 1,6 이렇게 한번 써두겠습니다. 왼쪽에다 쓸게요. 1,6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 ABCD가 이렇게, 그 다음 이런 식,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사각형 ABCD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때 선분 AD를 1대5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 L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선분 AD를 1대5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을 2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1대5니까 대략 좀 되겠다. 그죠? 여기를 2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좌표를 한번 구해볼 텐데 이제 선분 AD를
1 대 5 이렇게 내분을 쳐야 되는 거니까요. 이 점을 구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점 2의 좌표는 1대5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분의 그 다음에 1 더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6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점 2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 2분의 7 콤마 1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점이 되는 직선 L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을 쳐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L을 그려야 됩니다. 넓이를 2등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사각형 ABCD가 어떤 사각형인지를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이제 기울기들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게 직선 AD 있죠. 선분 AD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직선 AD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직선 BC의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도 한번 구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각형 ABC는 결국에 어떤 사각형이 되는 거냐면 얘는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2등분을 쳐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쪽의 사다리꼴이랑 요쪽의 사다리꼴이랑 넓이가 2등분이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2분의 1 곱하는 건 똑같을 테고, 그 다음 여기 높이도 지금 요만큼으로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했을 때 이게 전체의 2분의 1이 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전체 사다리꼴에 대해서 전체 사다리꼴 A, B, C, D 요거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 사다리꼴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요건 은근 구하기가 쉽거든요. 자 보세요. 그 선분 AD 길이가 얼마냐면 선분 AD 길이 그 다음 더하기 선분 BC 길이를 한번 해볼 건데, 선분 AD 길이는 얼마냐면 이 기울기가 2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가 2예요. 그죠? x좌표 차이가 얼마냐면 3이 나기 때문에 3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분 AD 길이는 3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분 BC도 한번 구해볼 건데 이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죠. x좌표 차가 4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5라서 BC의 길이는 4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사다리꼴에 밑변 더하기 아랫변이 얼마가 나오냐면 7루트 5가 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냐면 전체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절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7 루트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때 선분 AE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선분 AE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얘도 자 보세요.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A점은 x좌표가 4, 그 다음에 2점은 x좌표가 얼마냐면 2분의 7. 그럼 x좌표끼리의 차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분 AE 길이가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점 있죠. 요즘 F점이라고 적겠습니다. 요때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5,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5.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냐면 2분의 7 루트 5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요걸 통해서 선분 BF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3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까 이거 전체 길이가 얼마였냐면 4 루트 5였는데 BF가 먹어야 되는 게 3 루트 5예요. 그죠? 이러면은 결국에 F라는 점을 해석을 어떤 식으로 가능하느냐, 점 F는 선분 B에서 C 방향이죠. 선분 BC의 3대 1 내분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F점을 이제 한번 내분점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F점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내분점 공식 쓰시면 12 더하기 8이니까 20이겠네요. 요거 콤마 그 다음에 4분의
이거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F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점의 좌표는 5,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L의 기울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구한 요거 A점 있죠. 요거 있죠. 2분의 7,1이랑 그 다음 여기 5,6에 대한 기울기를 잘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x의 변화량은 2분의 3이고요. x의 변화량은 2분의 3. 이것도 빨간색으로 맞췄을까요? x의 변화량은 2분의 3. 그 다음 y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보시면 f의 y좌표는 6이고요. 이점의 y좌표 1인 거니까 y의 변화량 5가 되겠습니다. 그죠? 분모 분자에 2씩 곱해주시면은 3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3분의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5번입니다. 원의 방정식 하나가 있어요. 얘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이 겹쳐지는 넓이를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 하나가 있어요. 됐죠? 얘가 지금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이게 원의 중심이 루트 2 콤마 2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 1짜리인 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이거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중심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그렸으니까 얘가 y는 x 더하기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y는 x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y는 x를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얘가 y는 x짜리인 직선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얘는 y는 x 더하기 루트 2, 그 다음 얘는 y는 루트 x예요. 그죠? 이렇게 y는 x 더하기 루트 2, 얘는 y는 x입니다. 그죠? 그럼 얘네 둘끼리의 y좌표끼리의 차가 얼마냐면 차가 루트 2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y절편끼리의 차를 이제 절반 나눈 다음에 루트 2를 곱하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거든요. 기울기 1짜리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얘 파란 색깔 원을 빨강이 직선에 대해서 접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눕혀서,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눕혀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 하나 그렇게 있어요. 얘가 반지름이 2짜리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기울기 1짜리인 거에 접어야 돼. 이렇게 요거에 접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좀 반영을 해서 길이들을 각각 반영을 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2였잖아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2짜리였는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세로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살짝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y는 x라는 직선이 결국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의 절반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원에는 똑같이 접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원의 중심을 지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긴 그림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겹쳐지는 넓이를 찾는 거니까요. 요만큼의 넓이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원의 중심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원 위의 점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지으셔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위에 거 넓이 있죠? 요거 절반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2를 때려서 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넓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활골의 넓이를 구할 때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얘 반지름이 다 2거든요. 그래서 얘 길이 2, 그 다음 여기도 길이가 2, 여기도 길이가 2짜리, 결국에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 60도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러 가볼게요.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넓이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4분의 루트 3의 한변 길이 제곱이니까 이쁘게 루트 3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활골 넓이 구하겠습니다. 활골의 넓이는 여기 중심과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됩니다. 그래서 활골의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거니까 파이 r 제곱이어서 전체 원의 넓이 4파의 수, 중심각이 60도니까요 6분의 1 한 거에서
정삼각형의 넓이 루트 3을 빼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튀어나오는 거냐면 3분의 2파이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활골은 몇 개 나오냐면 이렇게 활골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가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넓이 요거에다가 활골 넓이 두 개를 더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2파이의 마이너스 루트 3. 정리 한번 해보시면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인데 앞에 더하기 루트 3 한 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 위쪽만 구한 거니까요, 아래쪽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곱하기 2를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넓이는 곱하기 2를 때려서 3분의 8파이의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